안녕하세요. 하루하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바로 전 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전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일단 이전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제가 끝에서 설명드렸던 거 한번 해 보셨나요? 자, 뭐 늘 그렇지만 해 보지 않고 답만 본다라고 하면 내 인식의 틀, 그러니까 생각의 틀 자체가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. 이게 답이 맞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. 우리가 공부는 맞는 과정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틀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부거든요. 자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꼭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려요. 자, 그러면 뭐 질문도 제가 이전 영상 통해서 설명해 드렸고 수식도 어느 정도 넣어 놔 드렸기 때문에 바로 파일을 열어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얻었던 결과가 자, 이런 것들이었었지요. 제가 그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 이거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죠. 요 사과가격 문이라고 하는 게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 가로 안에 요렇게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인제 수식으로 어떻게 돌려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죠. 이전 영상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보시면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앞단에 있는 이 표를 먼저 가공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저렇게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1차 가공을 하고 2차 가공된 결과로 저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지금 인제 작업을 한번 해 보면 여기 불필요한 열들은 좀 숨기고 제가 이 오른쪽에다 가공을 먼저 해 볼게요. 자, 숨기기, 자, 숨기기. 자, 그리고 제가 인제 여기다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결과들 중에 요 두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 고유한 값을 원하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지금 F열이고 얘는 J열이잖아요. 자,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열에서 고유한 값을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열 데이터 두 개만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. 이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좀 몇 가지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전 영상 통해서 설명드렸던 요 추주 함수 이용하는 방법. 이렇게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1, 2라고 하는 그 값들을 입력을 해 놓고 인덱스 넘버로 그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열들을 요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요 순서에 맞는 결과가 하나의 동적 배열로 반환되어지죠. 자, 이렇게. 자, 이런 것들을 인제 이용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우리가 상위 버전, 지금 인제 365 버전 제가 베타 채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제공된 함수가 추주 쪽에 요 컬스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. 추주 컬스라고 하는 함수인데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제가 요 표 범위 전체를 요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요게 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놓은 엑셀 표잖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몇 번째 열을 돌려받을 거냐라고 하는 번호를 입력하면 되거든요. 자, 이게 인제 열이 좀 많으니까 찍어 볼까요? 열 번째 열, 열 번째 열이 없나? 자, 열 번째 열, 그러면 아홉 번째 열. 이게 맞네요. 요게 아홉 번째 열이에요. 물론 이렇게 찍지 말고 제대로 이 열 번호 같은 거 확인하셔 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좋지요. 자, 그리고 제가 다음 열로 여섯 번째 정도 되려나? 또 틀렸어요. 다섯 번째 열의 두 번째 열이 아홉 번째하고 다섯 번째. B, C, D, E, F. 다섯 번째가 맞는데? 펄스 해 가지고 하면 그렇죠. 이렇게 값이 제대로 돌려지겠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함수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게 뭐 추주 컬스 함수를 쓰셔도 되고 요런 추주 함수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돌려받아도 돼요. 자, 그럼 어쨌든 이걸 먼저 돌려받을 필요가 왜 있냐면 요 그룹에서 요 배열에서 중복을 빼내야 얘들의 개수를 셀 수 있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제가 중복을 빼내려고 여기다 유니크 함수를 쓰면 자, 여기에 요렇게 패닝이 하나 빠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시죠? 얘도 마찬가지긴 하는데요. 뭐 지금 굳이 사용하지 않고
그냥 여기를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함수니까 요렇게 설명을 써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.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얘들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어 볼게요, 여기다가.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count ifs 함수를 쓸 건데 당연히 범위는 기본적으로 요 문의 유형하고 문의 사항이 요 두 개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몇 개가 되느냐는 걸 세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요렇게 문의 유형 열에서 상품 문의라고 하는 거하고 자 문의 사항 열에서 자 이렇게 사과 가격 문의가 몇 개 있는지 세어 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. 자 근데 얘가 한 번에 돌려지는 게 아무래도 나중을 위해서는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그러니까 LEME라고 하는 셀을 동적 배열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개 값을 전달해서 한 번에 여러 개 값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죠.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열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.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choose curs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동적 배열에서 첫 번째 열의 값만 원한다. 뭐 이렇게. 여기도 마찬가지겠죠. choose curs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동적 배열에서 두 번째 열의 값을 원한다. 자, 이렇게 해서 입력해가지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, 이렇게 값이 한 번에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만약 이 choose curse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못 쓰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? 인덱스를 쓰시면 자, 한번 보세요.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요 범위 안에서 몇 번째 행, 몇 번째 열의 값을 돌려주는 함수인데 행 번호는 그냥 뛰어넘고 열을 첫 번째로 지정하면 요게 첫 번째 열만 반환되어지거든요. 자, 요 choose curse 함수 있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행 번호는 생략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결과 동일하게 돌려지죠. 자,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작업은 얘가 두 개 이상일 때 요 값하고 이렇게 붙어져서 가로 안에 숫자가 들어가지는 이걸 원하는 거겠지요? 자, 그러면 if 쓰면 되겠죠. 원하는 조건은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이 물론 한 번에 반환되어지기를 원하니까 동적 배열로 참조할 거예요. 얘가 한 개 이상일 때. 자, 제가 원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값에다가 요걸 붙이는 거니까 두 열의 배열 중에 두 번째 열에만 사용해야 되잖아요. 아까 제가 인덱스 썼으니까 여기서도 인덱스 쓸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하고 앰퍼샌드 가로를 열어서 앰퍼샌드 요 숫자를 연결하겠다. 자, 동적 배열 가로 앰퍼샌드 가로 닫는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. 이런 식의 수식을 작성해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. 자, 근데 이 패턴들을 보시면 향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수식들이 어떻게 범위를 참조하고 어떻게 수식이 만들어질지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자, 1이 초과되지 않는, 그러니까 2 이상이 아니고 1인 경우에는 이걸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열만 나오면 되겠죠. 그럼 인덱스 L2 셀의 동적 배열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만 돌려달라. 자,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자, 이렇게 나와요. 이걸 먼저 만들어 놨다라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보고서에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원본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었는데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 부분에서 이 동적 배열에 있는 부분에 이 상품 문의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모두 연결해 가지고 줄바꿈 문자 이용해서 작업하면 끝나겠죠. 사실 이 작업이 핵심이에요. 이 작업이 수식 이용해서 작업하실 땐.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유니크 함수 부분은 필터 함수죠. 필터 함수 부분에 있는 것들을 돌려받으면 되는데요. 자, 여기 문의 사항이라고 하는 쪽이 어떻게 바뀌어요? 1 문의 내역 시트에 요 열의 데이터가 돌려져야죠. 자, 요렇게. 자,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 뭐냐면 요 전체 두 개 배열에서 첫 번째 열 부분이잖아요. 인덱스. 자, 여기 있는 동적 배열의 두 번째 열에 첫 번째 열이지. 첫 번째 열에 있는 요 상품 문의라고 하는 게 B3세라고 같으면 뭐 이런 의미가 되죠요. 엔터키 눌러 볼게요. 자, 요렇게 값들이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. 자,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동적 배열을 참조하는 샵교를 이용해서 범위를 참조했었기 때문에
요거 수식 복사하면 자 보세요. 에러 떨어져요.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O3셀, 여기 L3셀 요렇게 바뀌었죠? O2셀, L2셀이에요. 자 그러니까 여기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F4키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. 엔터, 수식 복사.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 물론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표정이 뭐 눈에 보일 수 있는데 몇몇 분 빼놓고는 '내가 지금 이걸 왜 듣고 있는 거냐.'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강의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죠.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뭐 모든 분들을 위한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인제 향후 쪼금 더 시간이 지난 뭐 한 10 년쯤 뒤 정도 되면 쪼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. 당장 뭐 필요 없는 거니까 '내가 지금 몰라도 되지 않냐.' 맞아요. 근데 우리가 항상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 일단 이걸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. '내가 10년 뒤에는 정말로 일을 안 하고 놀 수 있냐.'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 그러면 쪼금 더 빨리 공부를 해 놔서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. 자 그리고 물론 '그때 가서 공부를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.'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얘기해 드리는 게 있죠. "기술은 필요하다."라고 익히려고 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해 놓지 않으시면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저는 또 요 다음은 제가 파워 쿼리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린다고 그랬죠?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